쾌락적 식욕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뭐 라면 2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바로 뭐 아이스크림 배달시켜서 먹는다든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잖아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감정적 식사라는 게 있어요. 영어로는 이제 이모셔널 이팅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자존감에 좀 상처를 입었거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화하거나 외롭거나 심심할 때 혹은 너무 고생한 것 같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. 스트레스를 받았어. 네,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뭔가 오늘 힘들었어. 그럴 때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. 네, 근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. 당연히 있죠. 네, 그건 내가 없을 뭐 수밖에 없지. 어떤 관계에서 좀 거절을 당했을 때라든지 직장 상사한테 혼났을 때 혹은 뭐 구박받았을 때 뭐 일들이 진짜 꼬여서 엉망이 됐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될지 모를 그런 막막한 순간이 있잖아요. 우리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치킨 맛있지? 피자, 뭐 음료수, 뭐 이런 기름지거나 달달한 음식들이 좀 끌렸던 경험은 사실 누구나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식욕이라는 게 우리가 한 글자로 퉁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.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항상성 식욕.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니까. 그쵸. 그냥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기 위한 행위로서 하는 식욕이 있고요. 생존이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그리고 음식 자체가 사실 즐겁잖아요. 그럼요. 이낙분이 좀 취약한 개념이긴 한데 쾌락적 식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근데 이 쾌락적 식욕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항상성 식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배가 부르면은 쉽게 이렇게 좀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게 되고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안 먹게 되고. 그런데 이 쾌락적 식욕은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기본 욕구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공백이 있으면은 뇌는 이것에 대한 보상을 계속 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못 채운다. 그러면 이런 갈망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. 아예 그냥 내가 먹는 거가 내 생활 속 갈망 중에 하나면 어떡해? 그런 경우에도 그걸 내가 좀 컨트롤이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저는 중요하네요. 좀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. 감정적인 갈망이라는 거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가 안 될 수 있어요. 이 쾌락적 식욕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래 그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엔돌핀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필요해요. 그래야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어떤 행위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니까. 음식들도 사실 어느 정도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해주거든요.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초가공식품이 나오면서 이 맛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실제로 혈당 반응도 엄청나게 올려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연식품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서 말했던 호르몬들을 좀 분비하게 해줘요. 사회가 점점 이렇게 SNS도 많아지고 관계가 풍부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해서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이런 초가공식품으로 채움으로써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일시적이거든요. 계속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. 냉장고 채워놓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키면 바로 오기 때문에 이 감정적 식사가 그래서 더욱더 비만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특히 비만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뭐 내장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 연결이 많이 돼요. 건강하지 않는 살찌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은 이렇게 좀 손상된 자존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비만하신 분들이 여러 사회생활 속에서 얻는 그런 손상된 자존감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 성취를 못했을 때 그런 이제 나의 손상된 자존감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으로 갈망을 좀 해결하려는 건데 사실 이거의 특징은 우리가 또 인지를 하잖아요. 근데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보상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또 본인이 알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갈망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다음에 죄책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게 오히려 또 그렇죠. 상처가 그럼 이런 내 인지하는 죄책감이 다시 어떤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만들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 나의 어떤 존재가 못 견디겠으니까 다시 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, 달달한 음식들과 어떤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도 몇 가지 해결책들이 있긴 해요.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적 식사를 자기가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. 맞아요. 진짜 어려워요. 되게 어려워요.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.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식욕을 느끼는 그 과정이 좀 달라요. 우리가 배고픈 거는
어떤 우리의 에너지가 점점 어떤 소모되고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들이 점점 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나 이제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. 나 이제 좀 힘든데. 네, 그런 느낌이 와요. 근데 내가 아직 일이 덜 끝났어. 그러면은 30분, 1시간 뒤에 뭐 내가 점심 식사야.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요. 그때 나 밥 먹으러 가면 되니까. 이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한 항상성 식사 어떤 그런 반응이라면은 감정적 식사는 확 와요. 아씨, 나 아이스크림 땡긴다. 나 오늘 치킨 먹어야겠다. 나 지금 너무 뭐 먹고 싶다. 본인이 그 스트레스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 굉장히 누르기 때문에. 근데 특정 음식이 뭐가 느낌이 있는. 아니, 나 우체국에서 생각할까 근데 이거는 어때요? 저는 가끔 이제 애들 있을 때 제가 라면을 안 먹거든요. 근데 뭐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애들이 없을 거야. 그날 저녁에. 그날 라면 먹어야겠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계획된 거죠. 좋은 거지. 네, 이건 사실 굉장히 계획된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놀이나 어떤 여흥의 하나가 일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거예요. 나름 안 좋은 음식을 좀 덜 먹으려고 하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뭔가 기름진 음식도 내가 언제 먹어야지. 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이 아니라 추후에 먹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. 뭐 주말에 뭐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치킨 먹어야지.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. 아니면 뭐 점심에 짜파게티 해 먹어야지.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즉흥적으로 뭐 라면 2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바로 아이스크림 배달시켜서 먹는다든지 그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일순간 덮으려고 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, 식사의 내용 자체도 뭐 사실 우리가 항상성을 위해서 먹는 식사는 그냥 뭐 늘 먹는 거, 점심에 뭐 나와도 그냥 먹어요 다. 맞아. 근데 감정 식사는 호르몬 분비가 목적이에요. 이 식사의 목적은. 목적이 다르구나. 배부른 게 아니라 혈당을 올리고 도파민이나 엔돌핀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하는 음식. 보통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매칭이 돼 있어요. 다를 것 같아. 그거를 땡겨요. 그 음식. 다른 게 아니라 그 음식.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되고. 근데 무서운 거는 식욕의 강도 자체도 더 세요, 이 감정 식사가. 왜냐면은 이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뇌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팍 와요. 그리고 식사 후의 감정도 항상성을 위한 식사는 그냥 포만감, 만족감, 기분 좋음이라면은 이런 감정적 식사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책하고 후회하고 야 괜히 먹었다. 사실 나 배고픈 것도 아니었는데 참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우울증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진료실에 와서 뵈면 정말 스트레스성 폭식, 그러니까 뭐 이분의 지금 뭐 체중이나 이런 거랑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 폭식이 진짜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우울증 치료하다 보면 좀 좋아지면 이 폭식 행위도 좀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맞아요. 어쨌든 이렇게 자꾸 뭘 먹는 행위가 성격이나 기질, 뭐 어떤 습관이라기보단 해결되지 않는 어떤 뭐 우울감이라던가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일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대체 행동을 만들어 놔야 돼요. 맞아. 결국에는 우리의 뇌는 그런 뭐 엔돌핀과 도파민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. 좀 안정을 위한 세로토닌이나 이런 게 필요로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성취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다.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사실 그 상황 자체를 나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조절도 필요하고, 나의 존재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는 나의 좀 자존감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상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게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그런 도파민과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먹는 게 아닌 다른 행동이 뭔지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돼요.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감정적 식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농구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,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,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에게 좀 위안이 되고 좀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식욕이 들 때 전화하기. 그런 사람 몇 명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놔도 돼요. 내가 가끔씩 참기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울 때 너한테 전화를 하고 너와 이야기를 하면 그 해결이 된다.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,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도 이런 좀 감정적 식사를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맞아요. 대체 행동을 진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맞아요. 또 순간적으로 확
식욕이 올랐을 때 이제 그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면은 또 약간 사그라들거든요. 맞아요. 접근성을 조금 차단하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. 맞아요. 집에 있는 과자나 음식 같은 걸 우리가 보통 많이 사게 1+1이라든가 한 번 살 때 여러 개 사두는데 그거보단 좀 필요할 때마다 사는 느낌으로 가시고 맞아요. 본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라면 사실 배달앱 같은 것도 좀 지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물론 그 사이에 깔고 시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안 그게 제동이 귀찮아서 좀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감정 식사의 특징이 확 오지만 우리의 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면은 그런 욕구는 좀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억지로 좀 뭐 두부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 방법이 어때요? 돼요. 예, 물을 마신다든지 두부나 뭐 다른 좀 건강한 것들 좀 우걱우걱 먹어서 그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보상을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것도 감정적 식사 그리고 폭식을 좀 우리가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빨리 잠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. 맞아요. 그냥 빨리 자버리는 대로. 보통 밤에 혼자 계실 때 좀 그럴 때가 많아서 늦게까지 깨 있으면 또 생각이 나니까. 수면은 굉장히 사실 안 좋고요. 사실 그래서 알코올이 또 굉장히 안 좋긴 해요. 왜냐면 자제력이 더 내려가니까. 기본적으로 자제력이 좀 더 떨어지고 폭식을 하거나 할 때 더 약간 이런 포만감이나 만족감을 좀 못 느끼게 해요. 알코올 자체가. 네. 알코올 자체가. 내하 수치에 이제 좀 포만감 느끼는 중추를 좀 마비시켜서 우리 그래서 뭐 술 마시면 꼭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잖아요. 진승이가 진짜 입 짧은 사람인데 술 먹을 땐 그래도 안주 좀 많이 먹죠. 많이 먹으니까. 그래서 좀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심지어 이런 갈망이 뭔가 채워주지 못한 갈망이 또 알코올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반복돼 버리면. 그렇구나. 그럼 이때 술을 알코올 자체도 어쨌든 우리에게 약간 위안을 좀 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순간적으로는. 그래서 그게 알코올과 이런 당류가 같이 또 연결되면은 굉장히 또 문제 음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폭음과 폭식을 동시에 하면 진짜 이건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 그러네, 정말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네.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 감정이나 기분을 연결시킬지를 잘 고민하고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.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콘텐츠 준비했고요. 다음번엔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